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제가 원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원전 협력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착공이에요. 그 착공은 이제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주목을 저는 꾸준하게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내년 중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현대건설이 이제 대형 원전이라던가 소형 원전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계약을 따냈죠. 현대건설은 이미 미국 내에서의 원전 시공을 계약 따냈습니다. 이 페르미와 같이 이제 대형 원전을 착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불가리아도 이제 대형 원전을 착공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지금이야 건설사 밸류를 받고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빠르면 내년 내에 원전 핵심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형 국내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수익 사업 비중을 자연스럽게 축소를 시킬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주주 환원과 더불어서 원전이라던가 혹은 해양 플랜트라던가 해수 플랜트라던가 혹은 이제 가스 플랜트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이제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원전 쪽에서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협력,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수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착공을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불가리아의 원전을 이제 계약을 따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SMR 소형 원전 계약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체코, 핀란드, 슬로바니아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를 이제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을 새롭게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이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내에 이제 국내에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내로라는 그런 원전 강국 중에 하나죠. 한국에 있는 원전의 과반수에 대한 시공을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에서도 현대건설이 시공을 절반 이상 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팀 코리아로서 혹은 한미 원전 협력으로서 이제 해외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착공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가총액은 약 7.1조 원, 7.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6,200억 정도, 내년은 8,500억 정도, 내후년 1.1조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설사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건설사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고, PBR도 1이 안 돼요. PBR이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원전 기업으로서 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렴해 보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 E&A 이 두 개 기업 정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삼성 E&A는 각각 원전과 가스 쪽으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자리를 이쁘게 잡아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 역시나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고,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025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미래 비전과 건설 사업에 대한 그런 H로드를 발표함으로써 저수익 사업 비중을 줄이고요. 고수익 사업 비중,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그런 리더, 글로벌 에너지 사업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최근에는 해수 플랜트 약 4조 원 규모 해수 플랜트의 수주를 규모를 했죠.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거나 AI 산업을 돌린다거나 AI 데이터 센터 혹은 반도체 공장을 돌릴 때에도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에너지 그리고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열이 심하게 발생할 텐데 이제는 액침 냉각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로 이제 에어컨 형식으로 틀어서 이제 발열을 좀 잡아줬다면은 이제 냉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서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노트북이나 혹은 이제 PC 본체를 보더라도 이제는 공기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냉각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제 액침 냉각을 이제 합니다. 물로서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냉각을 시키는 건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죠. 지금까지는 공냉식이었다가 이제는 순냉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 부족이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심화될 거예요. 지금도 TSMC가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 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2000 혹은 용인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전력 에너지랑 그리고 물이었어요. 물. 그 정도로 이 해수 담수화가 상당히 중요해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제 쓸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플랜트를 플랜트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이 정도가 있다는 것이고, 현대건설이 이라크로부터 4조 원 정도의 규모 해석 플랜트의 규모를 따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 부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특히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물 부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현대건설의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꽤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원전 기업 그리고 해석 플랜트 기업 혹은 가스 플랜트 기업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날이 저는 1년 내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형 원전 혹은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4세대 원자로인 MSI라고 부릅니다. 혹은 SFR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용 염원 자료라던가 혹은 소등 냉각 고속로 이런 쪽으로도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형 원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소형 원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나노 원전까지 본다면 현대건설이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시공사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저는 현대건설을 꾸준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내년부터 원전에 대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거예요. 강력한 성장이 진행될 겁니다. 특히나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그런 해외 진출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 착공할 수 있는 현대건설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2030년 대략 한 4년 뒤까지 매출 40조, 영업이익률 8%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약 7.2조 원, 그리고 40조의 그런 8%가량 한다고 하면은 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전 기업으로서는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 폴더 PR 10 정도만 주더라도 지금으로서는 30조 정도의 그런 체력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배당률을 33% 인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총 주주 환원율을 25% 이상으로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3천억 이상의 그런 주주 환원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7.2조 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도 매년 한 5% 가까운 배당이 가능해지는 고배당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과 미국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이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따낼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대건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시나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의 그런 합작사가 꽤나 꾸준하게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합작사가 아니고 합작이죠. 근데 합작에 대한 사업 부분이 꾸준하게 강력한 사업 부분을, 사업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의 30조 원 이상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는 건설 경기가 최악이죠. 네,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낸다는 것은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수익 사업 구조를 다 쳐내고 고수익 사업 구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환골 탈퇴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국내 주택 사업 비중도 연간 40%에서 25%가량으로 축소를 시키고 해외 인프라던가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 6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원전 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반려동을 하겠다. 이에 따라서 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꾸준하게 주주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필사단 멤버 모집 중에 있죠. 선착순 2명, 선착순 2명 남았습니다. 선착순 2분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번에 마감되면 향후 수개월간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